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소화 설비에 대한 강의 계속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5개 소화전 설비죠. 해서 교재에 보시면 1-3 5개 소화전 설비가 나오고, 첫 번째 5개 소화전 설비의 개통도가 나오는데, 이 5개 소화전 설비 개통도는 시험에 거의 출제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번 참고로 여러분이 보시면 되고요. 두 번째 보시면 수원의 양이 나오죠. 이 5개 소화전 설비에서 수원의 양 Q는 N 곱하기 노즐에서의 분당 방사량이 350리터니까 거기에다가 20분을 곱하면 7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노즐당 분당 방사량이 350리터, 여기에다가 20분을 갖다 곱해주면 약 7000리터가 되죠. 그래서 세제곱미터로 하면 약 7루베. 그래서 수원의 양 계산할 때는 N 곱하기 7세제곱인데, 이 N이라는 것은 5개 소화전의 개수인데, 최대 2개까지만 계산한다는 거. 다음 세 번째 보시면 5개 소화전 설비의 방수 압력하고 방수량인데, 5개 소화전 노즐에서의 방수 압력은 0.25 메가파스칼 이상이죠. 그 다음에 노즐에서의 방사량은 분당 350리터 이상이 되죠. 그래서 요 방수압, 노즐의 방수압하고 노즐의 방수량, 이건 여러분이 1차 시험 때 이미 했던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그 밑에 박스에 보면은 이 펌프의 토출량. 자, 펌프의 토출량은 5개 소화전의 개수에다가 노즐에서의 분당 방사량 350리터를 곱하면 되죠. 그래서 N은 마찬가지로 소화전의 개수인데 최대 2개까지만 계산해 주는 거죠. 다음 4번에 가시면 5개 소화전의 배관이 나오는데, 이 5개 소화전의 수평 거리, 그래서 소방 대상물로부터 이 5개 소화전의 방수구까지의 수평 거리는 40m 이하가 돼야 되죠. 자, 옥내 소화전은 25m 이하였죠. 그래서 5개 소화전은 좀 큰 40m 이하. 그 다음에 두 번째에 보면 호수의 구경. 호수는 65mm의 것이죠. 이상도 아니고 이하도 아니고 딱 65mm의 것이어야 되죠. 다음 세 번째에 보면 5개 소화전의 방수구는 65mm의 앵글 밸브로 하고, 그 다음에 설치 높이는 옥내 소화전과 마찬가지로 1.5m 이하. 다음 다섯 번째에 가면은 5개 소화전 함에 대한 설치 기준이죠. 그래서 첫 번째에 보시면 5개 소화전 함은 소화전으로부터 5m 이내에다 설치한다는 거. 다음 두 번째에 보시면 5개 소화전의 개수에 따른 함의 설치 개수죠. 그래서 소화전의 개수에 따른 함의 설치 기준. 그래서 5개 소화전이 10개 이하일 경우에는 소화전마다 5m 이내에다 설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11개 이상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11개의 소화전 함을 분산해서 설치. 그 다음에 31개 이상부터는 소화전 3개마다 함을 갖다가 1개 이상 설치하게 되어 있죠. 다음 세 번째는 5개 소화전 함 표면에는 5개 소화전이라고 한 표지를 갖다가 설치해야 된다는 거. 이렇게 해서 5개 소화전 설비는 상당히 간단해요. 암기사항도 몇 가지 안 되고. 그래서 거의 옥내 소화전과 가압 송수 장치는 같죠. 다음 1-4에 스프링클러 설비로 넘어가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첫 번째에 보면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 해서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는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에 따라서 그 표시 온도를 갖다가 각각 다른 걸로 해야 되는데 다만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이나 창고. 자, 높이가 4m 이상인 공장이나 아니면 창고, 레크식 창고를 포함해서 여기에는 표시 온도 121도씨 이상을 설치한다는 거. 그다음 밑에 보시면은 그 표가 있는데 이 설치 장소에 최고 주의 온도에 따른 헤드의 그 표시 온도죠. 그래서 이 표시 온도라는 것은 헤드의 작동 온도와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가 25도씨 미만, 이럴 경우에는 표시 온도는 79도씨 미만의 표시 온도의 헤드를 갖다가 설치가 돼야 되죠. 다음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가 25도씨 이상, 여기에다가 25도가 아니게 39도죠. 제가 잘못 설명했네요.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가 39도씨 미만, 이때 표시 온도는 79도씨 미만, 39도씨 이상, 여기다 플러스 25를 해주면 64도씨가 되죠. 그래서 64도씨 미만인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가 되면은 표시 온도는 79도씨에서 여기다 플러스 42를 해주면 121도씨가 되죠. 그래서 121도씨 미만. 그 다음에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가 64도씨 이상, 여기다 플러스 42를 해주면 106도씨 미만이 되죠. 그 다음에 표시 온도는 121도씨 이상, 플러스 여기다 41을 해주면 162도씨 이상. 미만이죠. 미만, 이상이 아니고. 그 다음에 여기 106도씨 이상, 그 다음에 표시 온도는 162도씨 이상.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이 가끔 가다가 요 가로놓기가 나와요, 시험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체적으로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가로놓기가 가끔 출제가 되고 있는 사항이니까. 다음 2번으로 가시면 스프링클러 헤드의 그 배치 기준하고 방법이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에 보면 헤드의 배치 기준을 보면은 스프링클러 헤드는 소방 대상물의 천장이나 반자, 그다음에 천장과 반자 사이 닥트, 선반, 기타 이와 유사한 부분에 설치해야 된다. 다만 폭이 9m 이하인 실내 부분에서는 측벽에다가 설치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아까 여러분이 여기 설치 장소의 그 최고 주의 온도에 따른 헤드의 그 표시 온도죠. 지금 요놈이 그 표준형 그 스프링클러 헤드인데요. 이 안에 보면은 그 알코올이 그 봉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요 안에 글라스 벌브 안에 있는 알코올이 열에 의해서 팽창이 되면 파괴가 되죠. 그러면 여기 헤드를 막고 있던 이 부분이 개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그 폐쇄형 스프링클러 헤드인데 설치 장소의 최고 주의 온도에 따라 가지고 표시 온도를 설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요놈은 지금 그 68도, 즉 표시 온도가 지금 이게 68도짜리예요. 이렇게 각각 헤드에 그 작동 온도가 표시되어 있어요. 디플렉터에다가. 그래서 헤드의 그 배치 기준이 폭이 실내가 9m 이하인 그 실내에 있어서는 측벽에다 설치가 가능하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복도 같은 데죠. 이 폭이 실내가 9m 이하인 이런 그 실내에 있어서는 이 측벽에다가 설치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다음 두 번째 보시면 천장과 반자 사이 덕트,
각 부분으로 또 하나의 스프링클러 헤드까지의 수평 거리. 요 수평 거리는 여러분이 꼭 암기를 해 놓으셔야 돼요. 이 수평 거리를 모르면 헤드의 설치 간격을 갖다가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를 R로 표기하는데, 자, 무대부하고, 그 다음에 요 특수 가연물, 요놈의 수평 거리는 1.7m 이하, 그 다음에 비내화 구조 건축물 있죠? 요놈은 2.1m 이하, 그 다음에 내화 구조인 건축물, 요놈은 2.3m 이하, 그 다음에 레크식 창고 있죠? 요 레크식 창고는 2.5m 이하, 그 다음에 아파트 있죠? 아파트는 3.2m 이하. 특히 여기 특수 가연물 저장하는 이 라크식 창고, 즉 레크식 이 창고는 1.7m 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요 헤드의 수평 거리값, R 값은 반드시 여러분이 암기를 해야 돼요. 요놈을 암기를 못하면은 문제를 풀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또 표에 보면 레크식 창고가 나오죠. 그래서 레크식 창고는 설치 장소가 특수 가연물, 그 다음에 기타. 그래서 이 특수 가연물은 4m 이하마다 설치하고, 기타는 6m 이하마다, 다음 무대부하고 이 연소할 우려가 있는 이 개구부, 다시 말해서 이 특수가연물이 무대부라는 것은 상당히 천장의 높이가 층고가 높죠. 그래서 화재가 발생하면은 그만큼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는 시간이 길어져요. 즉 폐쇄형 헤드를 설치하면은 그만큼 작동 시간이 늦어지죠. 그래서 이런 무대부나 아니면 연소할 우려가 있는 이 개구부에는 감지기에 의해서 작동되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는 거. 다음 두 번째는 이제 헤드의 배치 방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헤드의 배치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먼저 꼭 알아둬야 될 것이 이 정방형이죠. 그래서 이 정방형이라는 것은 정사각형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가 이제 가지관이에요. 이렇게. 이게 가지관이고, 이 가지관에다가 이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하죠. 즉, 헤드 간의 거리를 우리가 S로 두고, 그 다음에 가지관과 가지관 사이의 거리를 우리가 S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헤드와 헤드 간의 거리 S가 다 똑같다는 얘기죠. 그럼 우리가 아까 요 헤드 하나의 방호 반경을 갖다가 수평 거리라고 했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R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렇게, 요놈도 마찬가지로 이런 식으로 방수가 되겠죠. 살수 밀도가. 그럼 요것도 마찬가지로 수평 거리 R이 되겠죠. 결국 이 대각선의 길이는 얼마가 되냐면 2R이 되죠. 그럼 이 각도는요, 정사각형의 이 각도, 즉 대각선으로 한 요 각도는 몇 도예요? 45도가 되죠. 해서 요 헤드 간의 거리, 요 S는 요 거리, 즉 헤드 간의 대각선의 거리가 2R이 되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코사인 45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정방형일 경우에는 이 헤드 간의 거리, 그 다음에 가지 배관 사이의 거리가 다 똑같은 거죠. 그래서 헤드 간의 거리는 다 S로서 똑같은데 2R에 코사인 45도. 그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헤드 간의 대각선의 거리는 각각 수평 거리가 R이니까 전체는 2R. 그다음에 요 대각선의 각도는 45도. 그래서 S, 요 헤드 간의 거리는 다 똑같죠. 그래서 S는 2R에 코사인 45도가 되는 거죠. 다음 두 번째 여러분이 해야 될 형태는 직사각형형. 이걸 우리가 장방형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장방형, 직사각형형은 헤드 간의 거리하고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서로가 틀린 거예요. 자, 여기 헤드가 설치되고 여기 헤드 설치되고, 그럼 요 헤드 간의 거리를, 요 헤드 간의 거리, 요놈하고 즉 S 요걸 1이라고 하고 요걸 S2라고 하죠. 자, S1하고 S2, 즉 헤드 간의 거리하고 가지배관 사이의 거리가 서로 같지 않은 거, 요걸 우리가 직사각형형 또는 장방형형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요 대각선의 거리는 헤드 하나의 방호 반경이 R이니까 전체의 방호 반경 우리가 PT라고 했을 때 이 대각선의 길이는 그냥 2R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요 S1은 어떻게 돼요? S1, 즉 헤드 간의 요 거리 S1은 전체 2R에 요 각도가 세타라고 가정을 했을 때 S1은 어떻게 돼요? 코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그럼 S2는 어떻게 되느냐? 자, S2는 2R에 코사인이 아니고 요 길이니까 사인이죠. 그래서 사인 세타. 요 각도는 모르니까 우리가. 그래서 이 각도는 최대로 작게 할 수 있는 게 30도고요. 최대로 할 수 있는 것이 60도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끔 헤드의 설치 개수가 가끔 나오는데 이건 뒤에서 여러분이 문제풀이 할 때 다시 또 한번 하겠지만은 미리 이렇게 기본적인 공식은 암기를 해놓는 게 훨씬 편하죠. 그래서 요 헤드의 배치 방법의 형태는 두 가지만 하시면 돼요. 뭐 지그재그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런 건 잘 안 나오니까. 다음 3번에 가면 이제 스키핑 현상. 자, 이 스키핑 현상이라는 것은 이 헤드가 자, 두 개 다 폐쇄형 헤드라고 가정을 했을 때 화재의 열에 의해서 요 놈이 먼저 개방이 되면 물이 분사가 되겠죠. 그럼 물이 분사되면 이 놈은 아직 개방이 안 되어 있을 경우에는 여기에서 방사되는 물이 요 헤드를 갖다 적셔가지고 헤드를 개방을 지연시키거나 아니면 아예 미개방시키는 현상을 우리가 스키핑 현상이라고 하죠. 그래서 교재에 설명해 보면 화재 초기에 개방된 헤드로부터 방사되는 물이 주변에 설치된 요 헤드를 갖다가 직접 적시거나 아니면 열 기류에 동반 상승돼 가지고 열 기류에 동반 상승된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은 헤드가 이렇게 수직으로 계속 설치가 되어 있다고 가정을 하면은 물론 다 이제 폐쇄형 헤드겠죠. 자, 여기서 요 헤드가 개방이 되면은 주변 헤드를 직접 적시거나 아니면 화재의 열에 의해서 이 물방울이 위로 올라가죠. 올라가서 여기 아직 개방이 되지 않은 폐쇄형 헤드를 갖다가 미리 적셔가지고 개방을 지연 또는 미개방시키는 현상, 이런 걸 우리가 스키핑 현상. 두 번째에 보면 그 발생 및 방지 대책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에 보시면 설치 간격이 짧은 경우, 즉 헤드 간의 요 설치 간격이 최소 1.8m는 돼야 되는데 이 설치 거리가 너무 짧은 경우, 이럴 경우에는 헤드의 설치 간격을 1.8m 이상을 유지하든가 아니면 이미 설치된 거기 때문에 변경할 수 없다면은 이 중간에다가 배풀 플레이트라고 해가지고 이 불연성으로 된 차폐판,
요놈을 미리 하나 설치를 해놓으라는 얘기죠. 그래서 설치 간격을 갖다 1.8m 이상 유지를 하든가, 아니면 설치된 헤드의 간격이 1.8m 이하일 경우에는 차폐판, 배풀 플레이트를 갖다가 설치를 하면 방지 대책이 되겠죠. 다음 발생 원인 두 번째에 보면 폐쇄형 헤드하고 요 드렌처 헤드 간의 거리가 1.8m 이하인 경우, 자, 이쪽에는 이제 개방형 헤드를 설치하고 여기에는 폐쇄형 헤드를 설치했다고 하면은 요놈이 개방형 헤드이기 때문에 감지기가 화재 감지하면 바로 살수가 되겠죠. 그러면은 요 폐쇄형 헤드는 아직 열에 의해서 개방이 안 됐기 때문에 스키핑 현상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걸 갖다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호집을 갖다가 하나 설치하라는 얘기죠. 여기에다가 개방형 헤드를 설치해서 요 방사되는 물이 옆에 있는 폐쇄형 헤드까지 도달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치하는 방법, 그게 하나의 방지 대책이 되겠죠. 그래서 드렌처 헤드, 개방형 헤드를 갖다가 보호집, 즉 리세시드 배풀 포켓에다가 설치하는 방안. 다음 세 번째 발생 원인은 다수의 헤드가 수직 상태로 설치된 경우, 즉 레크식 창고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레크식 창고는 이런 식으로 돼 있어가지고 이 중간에 화물용 승강기가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여기에 이제 선반이 있죠. 이 선반에다가 물건을 갖다 싸놨다가 아니면 다시 또 반출했다가 이런 형태의 그 창고를 갖다가 우리가 레크식 창고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레크식 창고에다가 이 헤드를 갖다가 수직으로 이렇게 설치를 했을 경우에는 아까 얘기한 열에 의해서, 화재의 열에 의해서 요 수증기 아니면 물방울이 상승돼 가지고 그 헤드를 갖다 적셔 가지고 그 스키핑 현상이 일어나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이 되는데, 방지 대책으로서는 레크형 그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든가 아니면 ESFR, 즉 화재 조기 진압형 헤드를 갖다 설치한다든가 이런 것이 하나의 방지 대책이 되겠죠. 그 다음에 네 번째 발생 원인을 보면은 헤드에서 방사된 물이 열기류와 동반 상승하여 주변 헤드를 냉각시킬 경우에는 방지 대책으로는 라지 드롭형, 즉 물방울, 방사되는 물의 방울이 큰 형태의 그 헤드를 갖다가 우리가 라지 드롭형 헤드라고 그래요. 라지가 큰이죠. 드롭, 떨어지는 거, 물방울이죠. 라지 드롭형 그 스프링클러 헤드를 갖다 설치하면은 방지 대책이 될 수 있죠. 그 밑에 참고해 보면 RTI, 즉 반응 시간 지수라는 게 나오죠. 그래서 RTI의 R이라는 것은 응답이죠. 리스폰스. T는 타임, 시간을 얘기하는 거고요. I는 인덱스, 지수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반응 시간 지수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하면. 그래서 스프링클러 헤드가 기류의 온도, 또 다음에 속도나 작동 시간에 대해서 스프링클러 헤드의 반응을 예상한 지수로서 아래식에 의해서 계산하고 단위는 미터 퍼 세크의 0.5승이라는 거. 그래서 RTI는 우리가 계산할 때 감열체의 그 시간상수 타우에다가 기류의 속도 미터 퍼 세크에다가 루트 씌운 거죠. 그래서 U는 기류의 속도로서 단위가 미터 퍼 세크고, 이 타우는 여러분 이거 읽을 때는 타우라고 읽어요. 이 타우라는 요 기호는 감열체의 그 시간상수로서 우리가 세크라고 사용을 하고 있는 거죠. 다음 네 번째에 가면 이제 수원이 나오죠. 자,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여러분이 수원이 나오면 대부분 폐쇄형에 대한 그 수원의 양 계산하는 게 많이 출제가 되죠. 그래서 이 폐쇄형에서의 그 수원의 양 Q는 N 곱하기 1.6 세제곱이죠. 그래서 1.6 세제곱이라는 것은 헤드 한 개가 분당 얼마씩 방사해야 돼요? 80리터 이상 방수가 돼야 되죠. 요놈이 20분간 방사돼야 되니까 1600
600리터가 나오니까 세제곱으로 하면은 1.6세제곱이 되죠. 그래서 N이라는 것은 헤드의 기준 개수가 소방 대상물에 따라서 기준 개수가 다 틀리죠. 그런데 기준 개수보다 작으면 그 설치 개수를 여러분이 대입을 해주면 돼요. 즉 판매 시설 같은 경우 뭐 백화점 같은 데는 기준 개수가 10층 이하가 되더라도 기준 개수가 30개인데 30개보다 작은 뭐 28개 설치되어 있다면 28을 대입해주고 뭐 35개 아니면 뭐 40개 설치되어 있다면 기준 개수인 30개를 여러분이 대입해주면 수온의 양을 갖다 여러분이 계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표에 보면 스프링클러 소화 설비의 수온의 저수량에서 그 기준 개수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보면 특수가연물은 30개, 그 밖의 것은 20개. 두 번째 칸에 보면은 판매시설 있죠. 슈퍼마켓이나 뭐 도매시장, 소매시장, 백화점 이런 데는 기준 개수가 30개인데 그 밖의 것은 20개. 그 다음에 헤드의 부착 높이 8m 이상 20개, 8m 미만 10개. 그 다음에 아파트는 기준 개수가 10개라는 거. 그 다음에 11층 이상 소방 대상물이나 아니면 지하상가, 즉 지하가나 아니면 지하역사 이런 데는 30개인데 아파트는 11층이 넘어도 무조건 기준 개수 10개를 적용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준 개수는 대부분 시험에 나오면 30개가 대부분이에요. 뭐 판매시설 아니면 뭐 특수가연물 이런 데 나오니까 여러분이 뭐 크게 신경은 안 쓰셔도 문제는 없어요. 다음 2번에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사용하는 경우, 즉 일제 살수식을 의미하는 거죠. 이때 헤드의 설치 개수가 30개 이하일 경우에는 n 곱하기 1.6세제곱을 곱하면 되죠. 즉 폐쇄형하고 같아요. 그러나 그 헤드의 설치 개수가 30개를 초과했을 경우, 이건 뭐 시험에 그다지 출제는 안 되고 있어요. 하지만 수온의 양 Q는 교재에 나온 대로 가압 송수장치에, 즉 펌프의 분당 송수량, 즉 리터 퍼 분이 나오죠. 여기에다가 곱하기 20분을 여러분이 곱해주면 되겠죠. 그럼 펌프의 분당 토출량은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분이 방수량 Q는 K 루트 P, CP 요 공식에다가 헤드의 그 설치 개수 있죠? N이죠? 이놈을 곱하면은, 즉 헤드 한 개의 방수량 계산해서 거기에다가 헤드의 설치 개수를 곱해주면 그게 펌프의 분당 토출량이 계산이 되는 거죠. 하지만 이 30개 초과는 그다니 많이 출제는, 많이가 아니라 거의 출제된 기억이 없어요. 제 기억으로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참고로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K값, 헤드의 그 구경이 여러분이 보시면은 자, 여기 보면 헤드의 그 구경이 있죠? 요 놈이 15, 지금 요건 표준형이기 때문에 15mm예요. 15mm일 경우에는 K값 상수가 80이 되고요. 요 놈이 20mm일 경우에는 114. K값. 요거 참고로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고요. 다음에 5번에 가시죠. 가압 송수장치. 자, 5번에 가시면 이 가압 송수장치가 나오는데 첫 번째 보면 정격 토출 압력 P는 헤드 한 개에서의 그 최소 방수압은 0.1 MPa 이상 1.2 MPa 이하가 되죠. 네, 두 번째 송수량, 즉 헤드 한 개에 대한 그 송수량은
분당 80리터. 다음 세 번째 보면 충압 펌프. 이건 뭐 다 똑같아요. 옥내 소화전이나 옥외 소화전이나 이 스프링클러 설비나 다 같죠. 그래서 충압 펌프의 그 전격 토출 압은 자연압 플러스 0.2 메가파스칼. 그다음에 전격 토출량은 펌프의 전격 토출량은 정상적인 누설량보다 적어서는 아니 되며 스프링클러 헤드가 자동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충분한 토출량을 유지해야 한다. 다음 6번에 가면 이제 가압 송수 장치의 그 종류가 나오죠. 이 가압 송수 장치 종류는 뭐 여러분이 옥내나 여기서 다 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어요. 하나는 이 고가 수조 방식, 두 번째는 이 압력 수조 방식,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이 펌프에 의한 방식, 네 번째는 최근에 추가된 이 가압 수조 방식. 네 가지가 있다는 거. 그래서 양전 계산하는 건 여러분이 여기서 호수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호수만 빼주면 돼요. 그 다음에 각 송수장치의 종류에 따른 설치 장치가 있죠. 그래서 고가 수조에는 뭐라고 그랬어요? 오버플로우관, 급수관, 수위계, 배수관, 맨홀, 트는 말을 만들려고 한 거. 그 다음에 압력 수조. 요놈은 맨 앞에 급수 작업 방안. 맨홀, 압력계, 배수관, 급수관, 수위계, 자동식 공기압축기, 앞에 급수했으니까 급기관, 방은 말을 만들려는 거고, 안은 안전장치.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시고요. 다음 7번으로 가죠. 자, 이 스프링클러 설비의 종류예요. 그래서 하나는 폐쇄형 헤드를 사용하는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건식 스프링클러 설비, 세 번째는 이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네 번째는 일제 살수식 스프링클러 설비,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하는데, 이거는 여러분이 다 1차 때 정리를 한 내용이지만 한번 복습하는 의미에서 한번 짚고 넘어가죠. 자, 여기가 펌프가 있겠죠. 자, 각 방호구역별로 유수검지 장치가 있고, 습식을 하나 표기해 놓고, 여기에 이제 폐쇄형 헤드가 각각 설치가 되겠죠. 개방형이든. 자, 그러면 습식이라는 것은 이 펌프로부터 최고위에 설치된 요 폐쇄형 헤드까지 전 배관 내에 물이 가압 송수되어 있다가 화재 시 요 폐쇄형 헤드가 열에 의해서 개방이 되면 바로 물이 살수되는 방식을 우리가 습식이라고 하고, 건식이라고 하는 것은 요 1차 측까지는 뭐가 돼 있어요? 가압수로 채워져 있고, 2차 측은 압축 공기로 채워져 있는 걸 우리가 건식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식의 그 작동 원리는 마찬가지로 폐쇄형 헤드가 설치가 되어 있는데, 화재 시 화재의 열에 의해서 폐쇄형 헤드가 개방이 되면 2차 측에 있는 압축 공기가 엑셀레이터나 아니면 익조스터에 의해서 배출이 되고 나면 이 건식 밸브가 개방이 돼서 가압수가 헤드로 방수돼서 소화되는 그러한 원리가 되겠죠. 그다음에 준비 작동식. 준비 작동식은 이 폐쇄형 헤드에 의해서 설비가 작동되는 게 아니라 감지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죠. 그래서 요 준비 작동식 같은 경우는 1차 측의 가압수까지 다 되는 건 다 똑같죠. 그러나 준비 작동식은 2차 측이 대기압 상태죠. 그래서 이 작동 원리는 폐쇄형 헤드가 헤드가 개방되는 것보다는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이 준비 작동 밸브가 열려가지고 이 헤드까지 물이 송수되어 있다가
화재 열에 의해서 헤드가 개방이 되면 비로소 살수가 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준비 작동식. 그다음에 일제 살수식이라는 것은 1차 측까지는 가압수가 와 있죠. 즉 일제 개방 밸브 1차 측까지는 가압수가 들어와 있고 2차 측에는 대기압 상태죠. 그리고 사용하는 그 헤드는 개방형 헤드예요. 즉 이 방출구가 항상 개방되어 있는 형태.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감지기가 화재 감지하면 이 일제 개방 밸브가 개방이 돼서 그 개방형 헤드로 바로 물이 살수가 되는 이러한 형태를 우리가 일제 살수식이죠. 그래서 교재에는 습식, 건식, 준비 작동식, 일제 살수식에 대한 그 설명이 나와 있는데 여러분이 암기하기보다는요 출제가 되면 이런 그림을 연상시켜서 여러분이 정리해서 쉽게 적어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굳이 암기하려고 노력하실 필요는 없어요. 특징은요, 습식은 요거는 폐쇄형 헤드 사용한다는 거. 건식도 마찬가지, 준비작동식도 마찬가지죠. 일제살수식은 이 개방형 헤드 사용한다는 거. 그 다음에 습식은 감지기가 설치가 안 돼요. 건식도 마찬가지로 폐쇄형 헤드가 화재를 감지하는데, 준비작동식, 요놈은 감지기에 의해서 설비가 작동되는 거고, 일제살수식도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일제 개방 밸브가 열리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요놈이 좀 틀리죠. 지난번 시험에 요게 그 가로놓기로 나왔었으니까 여러분이 요 그 설비의 작동 원리를 여러분이 이해하신다면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그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그 구성도가 나오는데 습식, 가압 송수장치에서 유수검지장치, 즉 그 습식 유수검지 장치까지는 전부 가압수로 채워져 있죠. 그다음에 폐쇄형 헤드까지는 그 물이 가압수가 마찬가지로 채워져 있고, 건식은 건식 밸브에서 폐쇄형 헤드까지는 압축 공기나 압축 질소, 그다음에 준비 작동식은 준비 작동 밸브에서 폐쇄형 헤드까지 대기압 상태. 그다음에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그 개통도가 나오는데 이건 여러분이 옥내 소화전을 여러분이 여러 번 그려봤으면 우리 교재 처음 첫 페이지에 나오잖아요. 옥내 소화전 설비 개통도. 그것만 다 여러분이 그리실 수 있다면 이 폐쇄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개통도는 쉽게 그릴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4번에 가면 요 개방형 스프링클러 설비의 소화 설비가 나오는데 2번에 보면 설비의 구성도가 나오는데 마찬가지로 가압 송수장치에서 일제 개방 밸브, 우리가 딜로지 밸브라고도 해요. 자, 이 딜루지라는 것은 우리말로 하면 홍수예요. 한꺼번에 물이 쏟아지니까 우리가 딜루지 밸브 또는 일제 개방 밸브, 일제 살수 밸브 이렇게 나오는데 일제 개방 밸브를 우리가 딜루지 밸브라고도 해요. 또 이거를 딜루지라고도 읽는 사람도 있고요. 딜루지. 영어기 때문에 이건 정확하게 딜루지가 맞다, 딜루지가 맞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죠. 그 다음에 8번에 가면 이제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그 주요 구성 부분이 나오는데 여러분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에서 요 유수검지 장치를 확실히 알고 넘어간다면 상당히 쉬워요. 자, 중간에는 이제 클래퍼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이제 받침대가 있고요. 턱이 있고. 이쪽으로 이제 리타딩 챔버. 지금 리타딩 챔버를 설치 안 하고 압력 스위치로 작동되는 것도 있지만은 원리는 이런 식이죠. 여기 압력 스위치가 있고 여기 수신반. 이쪽에는 이제 신호 정지 밸브, 여기 이제 스트레이너, 여기에 오리피스, 이쪽에 1차 측에 이제 개폐 밸브. 물론 여기에 이제 템퍼 스위치가 있어요. 전기 쪽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해야 되겠지만은 템퍼 스위치가 있고, 이쪽에 이제 1차 측에 압력계 하나 들어가고요. 다음 2차 측에도 마찬가지로 압력계 하나 들어가고,
여기에 배수 밸브 하나 들어가고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는 1차 측이나 2차 측이나 다 물로 가압 송수되어 있는 거죠. 즉 1차 측도 우리가 요 클래퍼를 경계로 해서요. 요 아래쪽을 1차 측이라고 하고 클래퍼 위쪽을 갖다가 우리가 2차 측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거는 1차 측도 물로 가압 송수되어 있고 2차 측도 물로 가압 송수되어 있죠. 그래서 화재 시 열이 발생이 되면 그 열에 의해서 폐쇄형 헤드가 개방이 되면 1차 측하고 2차 측 압력이 동등하게 유지되고 있다가 헤드가 개방이 되면 2차 측 압력이 감소가 되겠죠. 그러면 요 클래퍼가 이렇게 들어 올려져요. 그러면 이 클래퍼가 들어 올리니까 이쪽으로 물이 유입이 되겠죠. 그래서 물이 유입이 되면 물의 양이 적으면 그냥 일로 오리피스로 배수가 돼요. 하지만 들어오는 물의 양이 많아지면 점점 쌓여가지고 상단에 설치된 이 압력 스위치의 그 접점을 갖다가 이루어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접점이 이루어지면 수신반에서는 이 습식 유수검지 장치의 그 작동, 즉 개방 밸브 확인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고 경보가 울리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습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주요 구성 부분은 다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놓으셔야 돼요. 우리 교재에 다 있지만 여러분이 그 명칭하고 기능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놓으셔야 되죠. 그래서 요놈은 1차 측 개폐 밸브죠. 그 다음에 요놈은 2차 측 압력계, 요놈은 1차 측 압력계, 요건 배수 밸브, 그 다음에 여기는 신호 정지 밸브, 요놈은 스트레이너, 오리피스, 요건 압력 스위치, 요놈은 오리피스, 이런 정도로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리타딩 챔버, 요걸 갖다가 요놈을 갖다가 우리가 리타딩 챔버라고 그래요. 자, 이 리타딩 챔버의 역할은 비화재인 오보를 방지한다. 무슨 얘기냐면은 클래퍼가 평상시에 이렇게 막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떤 수격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즉 워터 함머링 같은 게 발생이 되면 이놈이 잠깐 열렸다가 닫혀요. 그러면 물이 어느 정도 이렇게 들어오겠죠. 그럼 요 물은 이 오리피스를 통해서 자동으로 배수하죠. 그럼 오리피스라는 건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배관이 갑자기 줄어드는 거죠. 그러면 약간의 물이 들어오면 여기로 빠지죠. 그러나 물이 많이 들어오면은 빠지는 물보다 들어오는 물이 많으면 압력 스위치가 접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런 수격작용 이런 거에 의해서 들어온 물은 자동으로 배수시키니까 압력 스위치가 작동될 염려가 없는 거죠. 그래서 비화재인 오보 방지 역할을 한다는 거죠. 다음 9번에 가면 이제 건식 설비의 주요 구성 부분 나오는데 이 건식 설비에서는 여러분이 꼭 두 가지만은 기억을 해 놓으세요. 하나는 이 엑셀레이터, 하나는 익조스터. 요 두 개가 배기 가속 장치. 다시 말해서 이 건식은 2차 측에 뭐가 되어 있어요? 이 2차 측에 압축 공기가 있죠. 이쪽에 이제 헤드가 있고 폐쇄형 헤드. 그러면 헤드가 개방이 되더라도 이 압축 공기가 다 빠져나가야 여기서 물이 올라가죠. 가압수가 올라가죠. 그러니까 시간이 그만큼 지연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단축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건식 밸브에다가 엑셀레이터 설치하고 배관 말단에다는 뭐를 설치해요? 익조스터를 설치하는 거죠. 즉 익조스터는 압축 공기를 대기로 바로 방사하는 거고 이 엑셀레이터는 이 압축 공기를 다시 클래퍼 밑으로 다시 보내요. 그래가지고 이 건식 밸브의 빠른 그 개방을 유도하고 또 일부는 대기로 또 방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요 엑셀레이터는 2차 측 배관 내에 있는 압축 공기를 빨리 방출해서 이 가압수가 폐쇄형 헤드까지 도달하는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설치하는 것이 배기 가속 장치. 요 두 가지는 여러분이 정리를 해 놓으셔야 되고요.
다음 6번에 가시면 그 스프링클러 헤드에서 건식 설비의 그 스프링클러 헤드는 상향형 헤드만 사용한다. 자, 우리가 건식 설비에서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할 때는 반드시 이 상향형 헤드만 설치하는데 하향형 헤드를 사용할 경우에는 요 드라이 펜던트. 자, 여기에다가 하향형 스프링클러 헤드를 설치한다. 그럴 경우에는 이 드라이 펜던트형을 써야 된다는 거. 자, 이 드라이 펜던트형은 뭐냐면요. 요놈이 맨 밑에 보시면은 요거 좀 확대 좀 하시면 되겠네요. 드라이 펜던트 헤드 해가지고 작동 온도가 68도짜리죠. 그래서 보시면은 요 안에 지금 그 다른 헤드는 상당히 짧죠. 하지만 이 드라이 펜던트형은 길이가 좀 길어요. 그래서 요 그린다면은 요 안에 부동액이나 이 압축 공기가 채워져 있어가지고 평상시에 여기가 이제 대기압 상태니까 여기가 이제 부동액으로 채워져 있으니까 여기서 이 배관 내에 이 공기가 온도가 떨어지면 응축이 되겠죠. 그 응축수가 1로 못 들어오죠. 그대로 이 경사에 의해서 저쪽 배수관 쪽으로 흘러내려가겠죠. 그러니까 동파 방지 때문에 반드시 이 드라이 펜던트형을 써야 된다는 거죠. 하향형 헤드를 설치할 때는. 자, 10번에 가면 이제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 준비 작동식 스프링클러 설비의 준비 작동 밸브를 간단히 한번 그려본다면 이런 형태로 되어 있죠. 좀 너무 크게 그렸네요. 중간에 이제 클래퍼가 있고요. 클래퍼를 갖다가 잠그고 있는 걸쇠가 있어요. 이쪽엔 이제 실린더실, 이쪽엔 압력계가 들어가고 개폐 밸브 들어가고 여기 체크 밸브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볼 밸브 하나 들어가고 이 위쪽에 이제 솔레노이드 밸브가 즉 전자 밸브가 하나 들어가고요. 여기에는 수동 기동 밸브가 들어가요. 그래서 여러분이 기사 공부할 때는 뭐 이거 정확히는 하시진 않으셔도 상관없어요. 뭐 관리사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그 점검 실무 행정에 관리사 쪽에서 좀 공부하시는 분들은 다 알으셔야 되겠지만은 기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요렇게 작동이 되는구나. 그런 정도만 아셔도 큰 문제는 없어요. 자, 이 준비 작동식 그 밸브의 구조도인데요. 평상시에는 이렇게 1차 측까지 그 물이 가압 송수되어 있다가 화재 시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해요. 자,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요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이 되죠. 그러면 평상시에 물이 이렇게 가압이 돼 있어가지고 이 실린더실을 가압하고 있어서 이 걸쇠에 의해서 이 클래퍼가 닫혀 있는 상태죠. 그런데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이 되면 이쪽에 가압수가 이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걸쇠가 이렇게 젖혀지는 거죠. 그때 이 클래퍼가 열려가지고 물이 가압 송수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 보시면은 지금 준비 작동식 밸브가 있는데요. 여기에 있는 요놈이 바로 솔레노이드 밸브에 보시면 여기 전선이 두 가닥이 들어가죠. 하나는 플러스, 즉 빨간색은 플러스고 까만색은 마이너스 선이에요. 검정색은. 그래서 여기에 화재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그 신호가 여기로 오니까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평상시에는 이렇게 닫혀 있죠. 닫혀 있다가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이렇게 열려요. 열림으로써 물이 방수가 되니까 이 안에 있는 클래퍼가 열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솔레노이드 밸브는 이 감지기가 화재 감지하면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이 되는 거죠. 그러나 이 솔레노이드 밸브가 또 작동이 안 되는 경우가 있죠. 불량에 의해서. 그럴 경우에는 사람이 수동 기동 밸브 요 놈을 열면은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2차의 안전장치죠. 즉 우리가 소방 원론에서 여러분이 배웠을 때 페일 세이프라는 거 배웠죠. 즉 2차적인 안전장치. 그래서 요 놈이 바로 2차적인 안전장치 페일 세이프에 대한 개념을 적용한 거죠. 즉 솔레노이드 밸브가 작동이 안 된다. 즉 전원이 차단됐다. 비상전원도 물론 있지만 비상전원까지 차단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수동으로 요 개방 밸브 열어서 요 준비 작동 밸브를 개방시킬 수 있는 이러한 2차적인 안전장치가 되겠죠. 그래갖고 물이 가압 송수가 되면은요, 이 압력 스위치 쪽으로 물이 가겠죠. 그러면 이 압력 스위치에서 접점이 이루어지니까 이쪽 수신반에서 이 준비 작동 밸브 개방 확인 표시 등에 불이 들어오는 거죠. 그 다음에 준비작동 밸브의 작동 방식이 전기식, 기계식, 뉴매틱식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는 거 그런 정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슈퍼 비조리 판넬이 나오는데 SVP라고 하는데 이 슈퍼 비조리 판넬은 수동 조작 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즉 로컬에 이 수동 조작 함이 있어가지고 여러분이 스위치를 누르면은 준비 작동 밸브가 작동하는 것. 즉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한 거하고 똑같아요. 즉 감지기가 화재를 감지하기 전에 사람이 먼저 화재를 발견했을 때 이 수동 조작 함에 누름 스위치를 누르면은 바로 설비가 작동이 되는 거. 요게 바로 슈퍼 비조리 판넬이 되는 거죠. 예,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쉬었다가 강의 계속 진행하기로 하죠.